안녕하세요. 생산적 생산자입니다. 오늘은 제텔카스텐 연구 메모를 어떻게 만드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저의 데일리 노트입니다. 그래서 전날 노트를 이렇게 가고 다음날 노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할 일이나 어떤 콘텐츠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와닿는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연구 메모의 재료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데일리 노트에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리팅 노트에 들어와 있는 이런 노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트들은 문장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임시 메모를 연구 메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연구 메모는 임시 메모나 아니면 문헌 메모,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리소스를 저는 파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리드와이즈 같은 웹 하이라이터 이것과 옵시디언을 연결해 놓으면 이렇게 인터넷 아티클을 보면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나 뭐 메모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있고 여기에 노트라고 해서 제가 적은 메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쨌든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 정수를 모아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자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 중에서 내가 실제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거나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연구 메모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본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 중에서 골라서 연구 메모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제로 오늘 제가 데일리 메모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기존에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통찰을 주는 내용들을 고르면 좋겠죠. 이 숀케 아렌스와 티아고 포르트의 유튜브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계층적 구조로 진행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텔 카스텐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비선형적 방식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 저자가 이야기하기에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이어라키, 계층적 구조를 가져도 된다는 내용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라는 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조절해서 개인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게 개인 지식 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라는 걸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메모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건 연구 메모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연구 메모 템플릿으로 바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숀케 아렌스가 얘기했죠. 이렇게 인물 노트에 연결해 두면 제가 간단하게 메모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유튜브였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아스는 이름을 따로 지정할 건 없어서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제텔카스텐 로만 일단 할게요. 그리고 실제 여기가 메인 메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메모 제목이 여기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가지 않아도 이걸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나중에 내가 글쓰기에 만약에 활용을 하거나 콘텐츠로 만들 때, 뭐 뉴스레터를 만들거나 유튜브 대본을 만들 때 어떻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그대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본문은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요약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거기에 넣어둘 수도 있고 여기에는 대부분 하이 부분 실제로 하자 한 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생각 질문 부분은 메모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사실 제가 지금 매뉴얼 책을 준비하면서 하향식 구조라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책을 쓸 때는 목차가 제일 먼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텔 카스텐 방식으로 채워 나갈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일단 목차를 확정하고 나서
그 목차 안에 내가 필요한 노트들을 모아나가는, 사실 이건 라이언 홀리데이의 방식이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이언 홀리데이도 어떤 박스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책의 구절들을 메모로 적으면서 모아 나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류를 해서 같은 내용끼리 모아서 글을 적는 스타일인데, 이건 어째 보면 목차까지는 확정을 하고 그 안을 채워 나가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 메모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이런 연결을 찾는 겁니다. 저는 슬립박스라고 해서 여기에 연구 메모 리스트가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 메모 리스트를 보면서 이 메모와 가장 연관성 있는 메모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제텔 카스텐에 대한 내용이지만 다른 분야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세상엔 없다, 이런 공자의 말인가요? 그걸 연구 메모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델 카스텐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꼭 하나씩 훑어보지 않더라도 이런 단어, 문득 떠오르는 단어를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메모를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기적 반복, 스페이스드 리피티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다 더 잘 알게 되는 효과가 제텔카스텐 메모를 하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사실 제가 나중에 철회를 한 건데 연결 문서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 노트랑 연관되는 게 그냥 나중에 보면 보입니다. 이 노트 사실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유사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의 나의 생각에 어떤 도전을 하는 아이디어를 연결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 개 연결을 이렇게 찾아놓고 메모가 시간대별로 뭐 연결이 얼마나 추가가 됐는지 그런 역사도 알 수 있어서 저는 날짜를 웬만하면 이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적어 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놓고 그 중에서 가장 연관성 있는 메모 뒤에 붙여 넣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제를 우리가 제텔카스텐을 한다고 하면 이질적인 분야의 지식들을 모아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제를 입력을 하는 건 사실 제가 어떤 걸 볼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텔카스텐이나 옵시디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콘텐츠만 보면 관련된 내용, 제텔카스텐이랑 옵시디언 노트가 쌓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 사실 목차를 확정하고 나서 메모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의 연결이 잘못됐네요. 지금 이 노트가 계층적 구조가 있어도 된다라는 것과 어떤 개인 지식 관리는 개인의 영역이고 자신의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고 어떤 외부화된 자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유니크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약한 연결 이런 것도 가능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뭐 성장이나 자기계발 이런 분야에도 사실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도 사실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걸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게 바꿔서 뭔가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생산자가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노트 중에서 좀 더 가까운 노트 뒤에 이 노트를 연결시켜 두고 일단 연구 메모 폴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플리팅 노트에 되어 있죠. 이게 두 개 약간 비슷할 때는 저는 노트 내용을 한 번 더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비선형적인 연결은 예상치 못한 통찰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는 입력 콘텐츠가 한 주된, 저는 이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 노트를 붙여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여 넣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노트를 move file to 이걸 눌러서 3번이 permanent 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붙이면 연구 노트 폴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 폴더에 이렇게 있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서 슬립박스라는 인덱스 노트에서 저는 모든 걸 관리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구 메모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노트에 가장 연관성 있는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이라는 건 유사한 게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충하거나 뭐 예시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어쨌든 연관성이 있으면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트가 작성되고 나면
저는 단축키를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요. 그러면 로컬 그래프에서 대부분 이런 연결 관계가 파악을 하죠. 그러면 이런 노트들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연결이 가능한 게 있는지 꼭 한 단계에 있는 것만 아니라 두 단계 띄어서 있는 노트들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추가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연결은 어떤 게 있을지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 할 때 지켜야 되는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게 속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날짜 입력하고 태그 입력하고 메모하면 이건 속도가 엄청 느려지고 할 때마다 양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날짜는 언제 내가 생각을 했는지도 중요하고 생각의 변화도 볼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모 메인 파트는 자신의 언어로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원문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그냥 받아쓰기 하시는 거죠. 타자 연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과정이 포함된 자신의 언어로 이해를 하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짧게 적는 게 좋고 저도 지금 보면 4문장 정도 되죠. 그래서 한 두세 문장 정도로 짧게 적으시는 게 좋고 저는 이게 되도록 하나의 문단이 되게 적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문단이 되려면 이거보다 조금 더 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언어로 적고 간결하고 짧게 내가 새롭게 알거나 통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처 및 원문을 항상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유튜브 링크를 남겨놨죠. 이렇게 링크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유튜브 태그로 해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글쓰기를 한다거나 출처 관리를 할 때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이 괜찮았으면 또 나중에 딴 부분은 어땠었나 하는 게 궁금할 수도 있고 딴 부분에 이런 게 있었는데 하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출처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트 연결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연구 메모 중에서 가장 연관 있는 메모와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결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에 있는 연구 메모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는 지금 인물도 이렇게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하나의 리소스 부분을 갖고 오시면 거기에서 뭐 책이든 영화든 어떤 인물이든 이런 개념도 연결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옵시디언 프로그램이고 옵시디언 안에서 제텔 카스텐도 사용을 하시면서 파라까지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개념까지 포함해서 개인의 위키처럼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노트를 이렇게 해두시고 나서 이유를 적어 놓으면 왜 연결했는지 나중에 보면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연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연구 메모를 작성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헌 노트, 리드와이즈에서 본 아티클 하이라이트나 메모를 보면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아까 이게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니까 문헌 노트를 연구 메모로 만든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 1일 노트 안에서 임시 메모와 문헌 메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나 영화 같은 단위는 따로 문헌 메모로 만들어요. 근데 이런 유튜브 단위는 만들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노트를 만들지는 않고 이렇게 데일리 노트에서 아웃라이너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구 메모를 만드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연구 메모를 만들고 지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초반에 메모가 쌓여있지 않으면 연결할 게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허접한 노트라도 쌓으셔야 연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못 만든 노트들도 많이 있어요. 엄청 이렇게 짧고 그냥 쓸데없는 노트들도 사실 여기에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전에보다 내가 훨씬 지금은 괜찮아지고 있구나 라는 과정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연구 메모를 만드시되 제가 알려드린 최소 원칙 정도는 지켜주시면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산자 스터디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도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텔카스텐 메모 방법과 실제로 내가 개인지식 관리를 해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제가 만들고 어떤 마인드로 만들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도 미니 강의로 많이 다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더보기와 댓글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텔카스텐과 옵시디언 구축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저의 클래스 101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적 생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